이번 강부터는 이제 채무증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채무증권은 사채를 우리가 채무증권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자, 이거를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입장과 발행하는 회사, 반대로 취득하는 회사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채를 발행을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사채를 발행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채를 발행하면 돈이 들어오겠죠.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사채라고 합니다. 사채는 부채 계정에 속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반대편 입장에서는 돈이 나갑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나갈 테고요. 차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만기 보유 증권, 만기까지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하면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분기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사채. 그래서 사채는 돈을 빌려온 거니까 부채 계정이에요. 사채는 돈을 빌려온 거니까 부채 계정에 속하는 것이고,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자산 계정에 속하는 거죠. 자산. 자, 돈을 빌려왔으니까 이자를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차변의 이자 비용,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분계가 될 것이고,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는 거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니까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에는 이자 수익 이렇게 분계가 됩니다. 이자 수익으로 분계가 되시면 되는 거죠. 만기가 되면 갚아야 돼요. 만기가 되면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사채, 대변의 보통예금. 대변에 있었던 사채를 갚으니까 차변에서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편 입장에서는 보통예금으로 받았겠죠. 보통예금, 대변에는 만기 보유 증권, 만기가 돼서 받는 거니까 만기 보유 증권 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채를 발행을 했느냐 아니면 사채를 취득한 거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달라지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다라고 나면 사채, 이자를 줘야 되고 만기가 되면 갚아야 되는 거구나. 사채를 취득했다라고 나오면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또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고요. 결산시가 되면 이렇게 이자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만기가 되면 이쪽이 갚으면 이쪽은 상환을 받는 거죠. 자, 사채의 뜻이 뭐냐면 사채의 뜻을 이제 정의를 해드리면 사채는 주식회사에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운영자금을 주식회사에서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면 돈이 모자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자, 주식회사에서 이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을 사채라는 말을 쓰는데, 자, 운영자금을 조달하면 분계가 이렇게 되겠죠. 차변의 현금. 자, 대변에 갚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채라고 합니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사채. 그래서 현금은 현재 빌린 돈. 현금은 현재 빌린 돈을 우리가 현금이죠. 이걸 우리가 현재 가치라는 말을 씁니다. 현재 가치. 현재 빌린 돈을 현재 가치라고 하고요. 자, 요 사채는 미래에 갚을 돈이죠. 미래에 갚을 돈입니다. 자, 미래에 갚을 돈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하느냐면 미래 가치라는 말을 씁니다. 미래에 갚을 돈을 미래 가치란 말 써요. 그래서 현재 빌린 돈과 미래에 갚을 돈은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차이가 나요. 현재 빌린 돈, 현재 가치와 미래 갚을 돈, 미래 가치는 당연히 틀리다는 얘기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틀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현재 버스 요금은 1,300원인데 미래의 버스 요금은 1,500원이다. 이 얘기는 현재는 버스를 타려면 1,300만 있어도 되는데 미래에는 버스를 타려고 하면 1,500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틀리잖아요. 그래서 현재 버스비가 현재 가치고요. 미래의 버스비를 미래 가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현재 짜장면이 7,000원인데 미래에는 짜장면이 10,000원이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채 단원에서는
사채 단원에서는 어떤 말 쓰느냐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생소한 계정 과목이 또 나왔어요. 또는 반대편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차감 계정입니다. 사채의 차감 계정. 뭐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이 아니라 사채 차감 계정이고요. 얘는 사채 가산하는 가산 계정입니다. 사채 가산하는 가산 계정이에요. 여러분들 대선 충당금이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차감 계정,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가산 계정이란 말 써요. 자, 사채 단원이 아닌 곳에서는 어떤 말을 쓰느냐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차이를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자, 지우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사채. 취득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죠. 그러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취득 목적에 따라서 만약에 단기간 매매 목적이다라고 하면 단기 매매 증권이고요. 장기 투자 목적이면 매도 가능 증권. 아니야, 나는 만기까지 갖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 만기 보유 증권이란 말 씁니다. 결산시가 되면 서로 이자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자를 주는 쪽에서는 이자 비용, 받는 쪽에서는 이자 수익이 나올 테고요. 만기가 되면 갚아야 돼요. 만기가 되면 갚아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채의 뜻을 정의를 해드리면 주식회사에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을 우리가 사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자금을 조달을 하게 되면 분계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사채가 되고요. 현금은 현재 빌린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가치라는 말을 쓰고요. 사채는 미래 갚을 돈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쓰느냐면 미래 가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란 말 써요. 사채 단원에서는 어떤 말을 쓰느냐면 그래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차이가 나는데 사채 단원에서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채 단원이 아닌 곳에서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채 단원이 아닌 곳에서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그래서 생소한 계정 과목이 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계정 과목을 조금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빨리 암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채 문제를 풀려고 하면 현재 가치, 미래 가치라는 말을 조금 자세하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 정기예금을 하려고 그래요. 1000만원. 이때 이자율은 12%입니다. 2000년 1월 1일에 정기예금을 1000만원을 했습니다. 이자율은 12%예요. 자, 1년 뒤에 가서 그러면 2000년 12월 31일이 되겠죠. 2000년 12월 31일에 원리금이 과연 얼마니? 라고 하는 겁니다. 원리금은 과연 얼마니? 원리금의 뜻은 뭐냐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우리가 원리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원리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1000만원에 12%면 이자가 120만원 나오죠. 1000만원에 12%면 이자는 120만원이니까 원리금은 얼마가 되냐면 1120만원이 되는 겁니다. 1120만원. 그래서 곱하기 1 플러스 0.12의 1승. 1승은 기간이 1년이면 1승이에요. 1 플러스 0.12는 뭐냐면 1은 원금을 뜻하는 거고요. 1은 원금을 뜻하는 거고 0.12는 이자를 뜻하는 거죠. 원리금을 물었으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친 거죠. 1000만원에. 그죠? 1000만원에 원금과 이자를 합쳤기 때문에 100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12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1120만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때 1000만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현재 가치. 이때 1120만원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미래가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미래가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틀리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틀려요. 이거 뭐죠? 예금에서는 이게 뭡니까? 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예금에서는 이자 수익이 되는 겁니다. 예금에서는 이자 수익. 자, 그런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0.12가 원리금이죠. 원리금. 그래서 아니면 쉽게 계산을 해주려면은 1,000만 원에 12%면 이자는 120만 원이 나와요. 원금이 1,000만 원이니까 이자 120만 원 더해서 원리금은 1,120만 원이 되는데, 우리 사채 단원을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 이 공식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1,0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2. 1은 원금, 0.12는 이자. 원금과 이자를 합친 거. 네, 그래서 원리금이 나온 겁니다. 자,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런데 사채는 미래에 갚을 돈이죠. 맞죠? 사채는 미래에 갚을 돈이에요. 미래에 갚을 돈. 현재 빌리고 미래에 갚을 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채는 미래에 갚을 돈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수 있으시면 돼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수 있으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2000년 1월 1일입니다. 1년 뒤에 1120만 원을 갚기로 했습니다. 갚기로 하고 1120만 원을 갚기로 하고, 자, 현재 얼마를 빌려올 거냐라는 얘기죠.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재 가치라고 그랬어요. 현재 얼마를 빌릴 거냐. 미래 갚기로 한 돈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미래 가치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고요. 이때 이자율은 12%입니다. 이때 이자율은 똑같이 12%예요. 이게 사채 문제예요. 우리 정기예금 했을 때는 내가 지금 정기예금 1,000만 원 하면 1년 뒤에 얼마 받을 거냐라는 게 정기예금 문제죠. 근데 사채는 미래 1,120만 원을 갚기로 하고, 미래가치 1,120만 원을 갚기로 하고, 현재 과연 얼마를 빌려올 거냐. 다 똑같아요. 여기 얼마가 와야 됩니까, 여러분? 1,000만 원이 와야 돼. 왜? 이자율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면, 이렇게 갈 때는 부호가 나누기가 되는 겁니다. 우측으로 갈 때는 부호가 곱하기가 돼서 곱하기를 해준 거예요. 좌측으로 갈 때는 부호는 나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20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0.12의 1승입니다. 똑같이 해주면 돼요. 1 플러스 0.12의 1승.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때 금액은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1,0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1,000만 원으로 계산이 돼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차이가 틀리죠? 네, 틀립니다. 이게 뭘까요? 그러면은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얘는 이자 비용이 되는 겁니다. 왜? 얘가 이자 수익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이자 비용이 되겠죠. 맞잖아요. 그렇죠? 얘는 예금을 한 거고 얘는 돈을 빌려온 거니까 이자 비용 성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기본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계산할 때는 곱하기 1 플러스 0.12 1승을 해주시면 되고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는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 1 플러스 0.1의 1승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계를 굳이 해주면은 1월 1일에 분계를 해주면은, 자, 얼마 빌려 갖고 왔습니까? 현재 1,000만 원을 얘가 현재 빌린 돈이라고 그랬어요. 현재 빌린 돈이고요. 미래 갚을 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미래 갚을 돈. 그래서 현재 빌린 돈이 현금이 1,000만 원이에요. 차변에 현금 1,000만 원. 미래 얼마 갚기로 했습니까? 1,120만 원을 갚기로 했죠. 그러니까 대변에 사채가 얼마냐면 1,120만 원이 됩니다. 대변에는 사채가 1,120만 원. 그리고 차변에 120만 원 차이 나죠. 120만 원을 일단은 무조건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차이잖아요. 맞죠? 그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2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2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했다가, 자, 다시 한번 현재 빌린 돈이 1,000만 원이고요. 미래 갚을 돈이 1,120만 원입니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차이가 나오는데 적게 들어왔으니까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20만 원. 12월 31일이 되면 갚아야 되는데, 자, 이게 이자 비용 성격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자 비용. 그래서 차변에 있었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에 가서 없애줘요.
차변에 있었던 4차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에 4차 할인 발행 차금 120만 원 이렇게 없애주고 차변에 이자 비용 이렇게 분기를 해줍니다. 이자 비용 120만 원 이렇게 계정 과목을 바꿔줘야 돼요. 차변에 있었던 4차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에 가서 없애주고 이자 비용으로 계정 과목을 바꿔줍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두 글자로 상각이라는 말을 써요. 상각한다. 그래서 4차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한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제 갚아야 되겠죠. 12월 31일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차변에 대변에 현금 금액은 11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있었던 사채 차변에 와서 없어주면 돼요. 차변의 사채가 112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분계해 준 거예요. 미래에 1120만 원을 갚기로 하고서 현재 얼마를 빌렸니? 1000만 원을 빌렸다고 그랬습니다. 나누기 1 플러스 0.12. 1승이니까 할 필요 없죠. 곱하기 1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빌린 돈은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현재 1000만 원을 빌리고 나중에 1120만 원을 갚을 거니까는 120만 원만큼 손해봤죠? 이게 이자 비용 성격이에요. 이자 비용. 그래서 차변에 일단은 4차 할인 발행 차금으로 분기를 해줬다가 결산시가 되면 대변에 가서 없애주고 차변에 이자 비용 이렇게 분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상각한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4차 할인 발행 차금 상각 분기 엄청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변에 있었던 4차 할인 발행 차금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면서 이자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 만기가 됐으니까 갚아야 되겠죠. 1120만 원을 갚기로 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1120만 원, 차변에 사채가 112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된 겁니다. 지금 제일 간단한 문제로 살펴봤어요. 요 사채 단원 갖고서 요 분계를 이렇게 제가 살펴봤습니다. 정기예금에 대한 거는 지금 뭐 정기예금 단원이 아니니까 분계는 생략을 했고요. 자, 아직까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차이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버스비가 1,300원이에요. 1,300원. 야, 나 지금 집에 가려고 하는데 버스비가 없어. 버스비 1,300원만 빌려줄래? 내가 나중에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나중에 버스비로 갚을게 라고 했어요. 버스비로 갚을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스비를 1,300원 빌려서 집에 잘 타고 왔습니다. 근데 내가 깜빡 잊고 안 갚았어요. 그 5년 뒤에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5년 뒤에. 아유, 미안해라 친구야. 내가 5년 전에 너한테 버스비 1,300원 빌리고서 안 갚았다 그지? 하고서 주머니에서 1,300원을 꺼내주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년이 지났다라고 그랬어요. 5년 지나서 버스비 줄게 하고 1,300원 주면은 친구가 어이없어 할 거 아니에요. 왜? 이미 버스비는 올라서 5년 뒤에 버스비는 1,300원이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죠. 1,500원이다. 5년 뒤에 버스비는 1,500원. 그래서 내가 야야 버스비 줄게. 1,300원 주면은 친구 기분 나쁘잖아요. 야 나는 1,300원 갖고 버스 못 타. 이거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5년 뒤에 야 내가 버스비 줄게. 야 지금 버스비가 1,500원이니까 1,500원 줄게. 맞죠 그죠? 그래야 그 친구는 1,500원을 받아서 버스를 타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돈의 가치가 현재는 1,300원 갖고 버스를 탈 수 있지만 미래에는 버스를 타려고 하면 1,500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1,300원, 1,500원 틀리지만 값어치는 똑같다. 가치는 똑같아. 왜? 1,300원, 1,500원 갖고 버스 한 번밖에 못 타니까는 가치는 값어치라고 하죠. 우리가 값어치는 똑같다라는 얘기죠. 요 차이가 바로 뭐냐면 200원이 바로 4차 할인 발행 차금이고 여기선 돈을 빌리는 거니까 이자 비용 성격이기 때문에 나중에 계정 과목을 이렇게 해서 이자 비용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차이, 4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죠. 자, 또 뭐 있을까요? 짜장면 값이 지금 7,000원이에요. 야, 나 지금 배고픈데 7,000원만 빌려줘. 내가 짜장면 값으로 갚을게.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7,000원을 빌려왔단 말이에요.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돈을 갚아야 되는데 또 깜빡했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맞다. 미안해. 내가 짜장면 값 줘야지 참. 3년 전에 내가 짜장면 값 빌려줬는데 그치? 하고 7,000원을 주려고 합니다. 그 친구는 7,000원 갖고 3년 뒤에 짜장면을 못 먹잖아요. 10,000원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채 단원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표현 써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그죠? 그 연예인들 중에 비투 사건이 종종 일어났었어요. 비투. 엄마가 30년 전에 3천만 원 빌려가고 안 갚았다. 30년 전에 3천만 원 빌려가고 안 갚았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3천만 원 갚아줄게 라고 하니까는 빌려준 사람이 무슨 소리냐, 3천만 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맞죠, 그죠? 아니 30년 전에 3천만 원하고 지금 3천만 원하고 값어치가 틀리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30년 전에 3천만 원 갖고 만약에 아파트 한 채를 샀다라고 하면은 지금 3천만 원 갖고는 아파트 한 채는커녕, 그죠? 전세도 묻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게 바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다라는 얘기죠. 자, 사채 단원을 이해를 해주려고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던 버스비 또는 짜장면값 이런 걸 갖고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1월 1일에 하나, 둘, 셋. 잘 보세요. 3년 뒤에 1,000만 원을 갚기로 했어요. 1,000만 원을 갚기로 하고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3년) 뒤에 1,000만 원을 갚기로 하고 1,000만 원을 빌렸어요. 이건 뭐죠, 그러면은? 그럼 1월 1일에 분기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현금 1,000만 원. 대변에는 사채 1,000만 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자,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매년 이자를 주는 겁니다. 매년 이자를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똑같다. 이거는 뭐냐면 매년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요때도 이자를 주고요. 요때도 이자를 주고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원금 말고 또 이자를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원금 말고 이자를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자는 이때 만약에 이자율이 10%인데 이때 내가 주는 이자도 모두 10%씩 주겠다라는 얘기죠. 10%씩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이자율이 10%, 시장 이자율이 10%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시장 이자율이라는 말을 써요. 요거를 표시 이자율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표시 이자율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10%인데 내가 주는 이자율도 10%다. 여러분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자율. 표시 이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시 이자율은 내가 실제 지급하는 이자율을 우리가 표시 이자율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12월 31일의 분계는 차변의 이자 비용이 자 1,000만 원의 10%면 얼마가 되느냐면 100만 원이 되는 거죠. 대변에는 현금 10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똑같죠, 그쵸?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은 안 나와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똑같기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연도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 그 다음 연도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 이런 분계가 나올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연도 12월 31일에는 빚을 갚아야 되겠죠. 대변의 현금 100만 원, 1,000만 원. 대변의 현금 1,000만 원이 되고요. 차변에는 사채 갚았으니까 사채가 1,00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겁니다. 사채가 1,000만 원. 자, 두 번째 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걸 1월 1일에 시장 이자율이 10%예요. 1월 1일에 시장 이자율이 10%인데 자, 3년 뒤에 1,000만 원을 갚기로 했어요. 1,000만 원을 갚기로 했더니
돈을 빌려왔을 때 얼마를 빌려왔느냐면 야, 나 지금 이자 너무 비싸니까 좀 깎아주면 안 될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8% 이자를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8% 이자를 지급을 하기로 했어요. 매년 8%. 야, 10% 이자는 너무 센 것 같아. 실제 잘 봐요. 실제 거래되고 있는 이자율은 10%인데 그죠? 실제 거래되고 있는 이자율은 10%인데 나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좀 깎아주면 안 될까? 라고 했더니 표시 이자율을 몇 퍼센트로 했냐면 8%로 이렇게 깎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그래 알았어. 내 이자 8%를 깎아줄게. 대신에 나도 너 1,000만 원 다 못 빌려줘. 910만 원만 빌려줄 거야. 아니 왜? 네가 이자 깎았잖아. 그러니까 나도 빌려주는 돈을 깎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일에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차변의 현금 910만 원이고요. 현재 가치는 910만 원. 대변의 미래 가치는 사채는 얼마가 되느냐면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야, 치사하게 내가 이자 깎았다고 너도 빌려주는 돈을 깎니? 그거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910만 원, 현재 가치가 910만 원이고요. 미래 가치는 1,000만 원이 됐죠. 여기 얼마 차이 납니까? 90만 원 차이 나죠. 얘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틀리니까 뭐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겁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9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자를 안 깎았단 말이에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거는 10%. 그래 알았어 내가 10%씩 줄게. 그랬더니 이자를 10%씩 주겠다라고 했더니 빌려주는 돈도 1,000만 원, 갚는 돈도 1,000만 원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1,000만 원, 대변에 사채 1,000만 원 하고요. 이자 10%씩만 주면 되는 거죠. 이자 비용 100만 원씩 이렇게 3번 나오고 갚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야, 나 이자 비싸니까 좀 깎아주라 라고 했더니 8%로 깎았더니 얘도 빌려주는 돈을 얼마? 910만 원 이렇게 깎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910만 원을 깎았어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910만 원, 대변에 사채가 1,000만 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9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는 12월 31일의 분계가 어떻게 될까요? 12월 31일의 분계가 자 이거부터 정리를 해줘야죠.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는데 잘 봐요.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던 걸 대변에 가서 없애주라고 그랬죠.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리고 뭘로 다 분계를 해주라고 그랬습니까? 이자, 비용 이렇게 분계를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상각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90만 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이 3년이니까 요거 나누기 3년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 나누기 3년. 나누기 3년을 해줍니다. 90만 원 나누기 3년 하면 30만 원 나오네요. 30만 원 이렇게 이자 비용 30만 원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먼저 상각을 하는 거예요. 상각하고 이제 8% 이자를 주는 겁니다. 대변에 현금이 자 1,000에 8%예요. 1,000만 원에 8%. 1,000만 원에 8%입니다. 1,000만 원에 8%예요. 910만 원에 8%가 아니라 1,000만 원에 8%가 되는 거죠. 원금이 1,000만 원이었으니까. 그러면 80만 원 나갑니다. 80만 원. 그러면 차변에 얘도 이자 비용이잖아요. 같은 이자 비용이니까 도해 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같은 이자 비용이니까 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30만 원에 80만 원 도해서 얘가 얼마? 11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110만 원. 그럼 뭐야? 얘보다 이자가 비싸잖아. 네. 뭐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110만 원,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0, 현금 8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연도에도 마찬가지 이런 분계가 똑같이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 연도에도 마찬가지 이런 분계가 똑같이 3번 나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갚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대변에 현금 1,000만 원, 1,000만 원. 차변에 갚을 때는 사채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000만 원 이렇게 갚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차변에 있었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대변에 가서 없애주고 이자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8% 이자 주는 거니까 대변에 현금, 차변에 또 이자 비용이 돼서 같은 이자 비용끼리니까 도했습니다. 같은 이자 비용끼리니까 도해 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1월 1일에 시장 이자율이 10%입니다. 하나, 둘, 셋. 3년 뒤에 자 1,000만 원을 갚기로 했어요. 3년 뒤에 1,000만 원을 갚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는 야 이자 내가 12%씩 줄게. 실제 이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이자 내가 12%씩 줄게. 야 너 얼마 빌려줄 거야 나?
이자를 12% 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얼마 빌려줄 거야?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나도 너 1,090만 원 빌려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1,090만 원 빌려줄게. 네가 이자 더 많이 주니까 나도 더 많이 줘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봐요. 1월 1일에 빌린 돈이 1,090만 원인데 1,090만 원인데 미래에 갚을 돈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에요. 미래에 갚을 돈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쪽이 부족하잖아요. 이게 사채 뭐가 되느냐면 할증 발행 차금이 되는 거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90만 원입니다. 이렇게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9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가 이자를 많이 줬으니까 나도 빌려주는 돈을 많이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월 31일의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면 12월 31일의 분계는 대변에 있었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차변에 와서 없애줘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금액은 나누기 3년 하면 얼마죠? 30만 원 이렇게 없애줍니다. 없애줘요. 그리고 나서 얘가 잘 봐요. 이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차변의 이자 비용이라고 그랬죠. 얘는 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이자 수익이 반대니까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자 봐요. 내가 3년 뒤에 1,000만 원을 갚기로 했는데 1,090만 원을 빌려줬으면 나는 90만 원만큼 이자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얘는 910만 원 빌려오고 1,000만 원을 갚는 거니까 90만 원만큼 이자를 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910만 원 빌려와서 1,000만 원을 갚았어요. 그러면 90만 원만큼 돈을 더 준 거죠. 네, 90만 원만큼 돈을 더 준 거니까 이자 비용 성격입니다. 물론 얘는 당연히 이자 비용인 거고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늘어났어요. 근데 얘는 1,090만 원을 빌려와서 1,000만 원을 갚았으니까 이득이잖아요. 이자 수익 성격인 거예요. 이자 수익. 그래서 대변에 있었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차변에 와서 없애주고 이렇게 없애주고 이자 수익으로 이렇게 분계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환입한다라는 말을 써요. 환입. 얘는 상각한다. 얘는 상각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상각의 반대는 환입이 되는 겁니다. 상각의 반대는 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의 이자 수익, 차변의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자 12%씩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대변에 현금 1,000에 12%니까 120만 원입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이 얼마가 되느냐면 12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자 주는 거니까 대변에 현금이 120만 원, 차변에 이자 비용이 1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자 비용과 이자 수익이 동시에 나왔잖아요. 동시에 나오면 이걸 없애버려요. 이렇게 없애버리고 이자 비용을 얼마로 만들어 주시면 되느냐면 90만 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네요. 그럼 이거 분계 정리하면 여러분들 분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변에 현금이 120만 원이고요. 대변에 현금이 120만 원, 차변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30만 원. 나머지 90만 원만 이자 비용 이렇게 우리가 분계를 해줍니다. 이 분계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계가 몇 번? 3번 나오면 되는 거죠. 3번.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현금 1,000만 원을 갚아버리시면 됩니다. 차변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사채 갚았죠. 사채가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사채가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정리 지우고 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채 단원에서 저쪽 첫 번째를 한번 보세요. 지우고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1,000만 원을 빌리고 1,000만 원을 갚는 거예요. 이자는 10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자 비용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런 분계만 나타나요. 자, 두 번째는 내가 이자를 깎았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이자를 깎았더니 빌려주는 돈을 깎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차변에 현금 그리고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산시가 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을 먼저 해주고 이자를 줘야 돼요. 때문에 이자 비용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때문에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었느냐면 내가 이자를 많이 줬더니 이 사람도 빌려주는 돈을 많이 줬죠. 그래서 이때는 이런 상만 나오긴 하는 건데 어쨌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나옵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상각이 아니라 어떤 말을 쓰느냐면 환입한다 라는 말을 써요. 상각이 아니라 환입한다. 상각이 아니라 환입한다 라는 말을 씁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상각한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환입한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환입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정리해 드릴까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에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액면 발행. 첫 번째가 액면 발행입니다. 자, 액면 발행은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면 1월 1일에 시장 이자율이 12%일 때 하나, 둘, 셋. 그죠? 매년 지급되는 이자율을 표시 이자율이라고 그랬어요. 표시 이자율이 10%라고 했을 때 10%씩, 이때도 10%씩, 이때도 10%. 네, 똑같죠, 그쵸? 이렇게 똑같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액면 발행이란 말 쓰는 겁니다. 시장 이자율도 10%, 예를 들어서 표시 이자율도 10% 똑같아요. 이걸 액면 발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분계가 이때 1,000만 원을 빌리고 1,000만 원을 빌리고 만기가 됐을 때도 얼마를 갚는다라고 그랬습니까? 1,000만 원을 갚는다. 똑같다고요. 예, 이게 똑같다고요. 이게 액면 발행이에요. 분계 형태가 여러분들 분계 형태가 1월 1일에 분계가 차변에 현금 1,000만 원, 대변에 사채도 1,00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액면 발행이라는 말을 써요. 얘를 다른 말로 액면 이자율이라는 말도 씁니다. 액면 이자율. 시장 이자율을 다른 말로 어떤 말도 쓰느냐면 유효 이자율, 유효 이자율이라는 말도 쓰고요. 우리 유효 이자율. 자, 12월 31일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 이런 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이 10%씩이니까 100만 원이에요. 항상 갚을 금액이 10%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갚을 금액이 10%가 되는 겁니다.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자, 이런 분계가 그 다음 연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기가 되면 그래서 대변에 현금 1,000만 원을 갚는 거예요. 대변에 현금 1,000만 원, 차변에는 사채가 1,000만 원입니다. 이게 액면 발행이에요. 액면 발행. 두 번째는 무슨 발행이 있느냐면 할인 발행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할인 발행. 이 할인 발행은 뭐냐면 자, 1월 1일에 시장 이자율이 8%예요. 8%가 아니죠. 10%예요. 1월 1일에 시장 이자율이 10%인데 내가 이자를 깎아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표시 이자율을 8%로 깎아줬어요. 이렇게. 매년 8% 이렇게 깎는 게 할인 발행이 되는 거죠. 할인 발행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시장 이자율과 표시 이자율이 서로 달라요. 네. 표시 이자율이 작으면 할인 발행입니다. 표시 이자율이 작으면 할인 발행. 그래서 예를 들어서 910만 원을 빌렸습니다. 라고 했더니 910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여기선 가정을 한 거예요. 여기선 가정을 한 겁니다. 910만 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1,000만 원을 이렇게 갚는 거죠. 서로 틀려요.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계정 과목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분계가 이 틀을 암기를 해주라는 얘기죠. 액면 발행의 틀은 현금, 사채 이렇게 똑같아요. 그죠? 근데 할인 발행의 틀은 차변에 현금이 910만 원. 차변에 현금이 910만 원이고요. 나머지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된다고 그랬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90만 원. 대변에는
사채가 1,000만 원입니다. 사채가 1,000만 원. 이렇게 붕괴 틀을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12월 31일에는 붕괴가 어떻게 되느냐면 얘 삼각하라고 그랬잖아요.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0만 원. 기간이 3년이니까 나누기 3 이렇게 해서 3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차변에 이자 비용은 자, 요 8%또 현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현금이 80만 원. 그죠? 두 개 더해서 이자 비용이 110만 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개 더해서 이자 비용이 110만 원. 지금 시험 문제, 모든 시험 문제에서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붕괴가 나오고 만기가 되면 갚아야 되겠죠. 현금 1,000만 원 갚습니다. 차번에는 사채가 얼마가 되냐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대변에 현금 1,000만 원, 차변에 사채 1,000만 원. 이게 할인 발행이 되는 거죠. 할인 발행. 액면 발행, 차변, 대변 똑같아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런 말 안 나와요. 이자율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할인 발행은 표시 이자율이 작아요. 표시 이자율이 작은 게 할인 발행이고요. 붕괴 형태, 요거 이자 지급하는 붕괴까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무슨 발행이 있느냐면 할증 발행이라는 게 있어요. 할증 발행. 할증 발행은 자, 1월 1일에 시장 이자율이 10%예요. 10%고요. 자, 3년 뒤에 내가 갚을 때 매년 이자를 12%씩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12%씩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고 그랬습니다. 표시 이자율이 12%예요. 틀리죠? 네, 틀립니다. 표시 이자율이 항상 얘가 기준입니다. 표시 이자율이 얘가 작으면 할인 발행. 표시 이자율이 더 크면 할증 발행. 네, 표시 이자율이 크면 할증 발행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90만 원을 빌렸어요. 1,090만 원을 빌리고 나중에 1,000만 원을 갚는 겁니다. 1,000만 원을 갚아요. 그러면 1월 1일에 붕괴가 차변에 현금 1,090만 원이 와요. 차변에 현금이 1,090만 원, 대변에 사채는 1,0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1,000만 원. 나머지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번에는 할인이 아니라 할증 발행 차금이 90만 원이 됩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90만 원. 12월 31일에 붕괴가 자, 얘 반대편에 보내서 환입시켜라. 환입시켜라. 30만 원. 대변에 현금은 이자가 얼마나 12%씩 나간다라고 그랬죠? 1,000에 12%예요. 원금에 12%가 나가는 겁니다. 항상 원금의 12%가 나가는 거예요. 원금의 8%가 나갔잖아요. 원금의 8% 그죠? 원금의 8%가 나갔듯이 120만 원이 나가요. 그러면 차변에 이자 비용은 얼마가 되냐면 90만 원이 되겠죠. 빼서 90만 원 이렇게 바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1,000에 12% 120만 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환입된 거 빼주면 이자 비용은 9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런 붕괴가 나오고요. 만기가 되면 현금으로 갚아버리면 되는 거죠. 1,000만 원. 차변에 사채가 얼마냐면 1,000만 원입니다. 사채가 1,000만 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자 보세요. 만기가 됐을 때는 만기에는 액면으로 상환하는 겁니다. 액면 금액. 이걸 액면 금액이라고 그래요. 이걸 액면 금액으로 상환한다. 얘도 마찬가지 1,000만 원 상환하는 거죠. 만기가 되면 액면 금액으로 상환한다. 다 똑같아요. 상환되는 금액은 얼마씩입니까? 1,000만 원씩 똑같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1,000만 원씩 똑같다.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상각되면 이자 비용이 증가했고요. 그죠? 증가했고요. 할증 발행 차금은 환입되면 이자 비용이 줄어들었죠. 예, 이자 비용이 줄어듭니다. 예, 120만 원 중에 이자 비용 90이니까 그죠? 줄어들어요. 이런 개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라는 것은 현재 버스비가 1,300원이야. 내가 나중에 버스비로 갚을게. 그러면 1,300원이 아니라 1,500원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 이런 개념이 이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액면 발행과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해드린 거고요.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스타일에서는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